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의 대다수는 옥수수 같은 족밥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가져온다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뭐 옥수수 먹어봤자 길거리 찰옥수수, 횟집 스키다시 콘치즈, 에버랜드 바다 옥수수나 스위트콘 동조림 정도겠지 하면서 하찮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옥수수는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옥수수를 먹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고기, 콜라, 튀김, 과자, 각종 감미료 등은 옥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기로 쓰이는 주요 가축인 소, 돼지, 닭이 먹는 사료의 대다수가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고, 콜라의 단맛을 내는 액상 과당 또한 옥수수로 만듭니다. 또한 옥수수로 만든 전분을 혼합한 기름으로 튀김도 만들고 과자도 만듭니다. 그리고 석유 대신 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의 원재료도 이 옥수수입니다. 갑자기 옥수수가 하찮은 곡물 덩어리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옥수수의 가격이 오르면 고기, 우유나 계란 같은 동물의 부산물 가격도 오르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첨가물이 포함된 기타 소비재들의 가격도 철저하게 같이 상승합니다. 당장 옥수수가 주식이 아닌 한국에서도 옥수수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2021년에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옥수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옥수수 가격 변동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쌀, 밀과 함께 세계 3대 작물이에요. 곡물로만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놈이죠. 옥수수는 왜 이렇게 많이 재배되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쌀과 밀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엄청나게 높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비교적 적게 받을 뿐더러 높은 칼로리 덕분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열량이 높다는 장점으로 인해 가축에게 먹이면 풀을 먹일 때보다 더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서 고기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나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2위인 중국과도 넘사벽 차이가 납니다.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에서도 엄청난 옥수수 밭이 나오죠. 근데 이게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중부지방에는 아이오와주를 중심으로 한반도보다 더 큰 일본 면적만한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여기를 콘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만한 땅에서 그냥 옥수수 농사만 짓는 거예요. 여기서 옥수수 훔쳐먹으려다가 길을 잃으면 옥수수만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발견되기 딱 좋겠죠. 구조 말고 발견이요. 그것도 엄청 싸느라. 그래서 이 지역 경제는 옥수수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재배해서 어디에 썼냐? 미국 안에서도 소비하고 수출도 엄청 했어요. 식용으로도 팔고 사료용으로도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옥수수 가격은 1877년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서 선물거래의 형태로 가격이 정해져 왔습니다. 하루에 35만 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옥수수 선물거래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거를 수확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이 1kg의 옥수수를 미리 1,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어놓는 겁니다. 그럼 수확할 때쯤의 가격은 100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옥수수를 수확할 때쯤의 가격이 100원이 되면 옥수수 농부들은 900원만큼의 가격을 방어한 거고, 수확할 때의 가격이 만원이 되면 이걸 미리 매입해놓은 사람들은 9,000원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 상우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남의 돈으로 선물 거래 잘못하다가 줬다. 이렇게 형성되는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우리가 먹을 고기 가격이나 음료수 가격, 유제품, 계란 가격 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옥수수는 세계의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성이 좋은 미국의 옥수수는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갔고 결국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옥수수 값이 똥값이 되면 옥수수 농가의 경제에 분명한 타격이 생기겠죠. 풍년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가 잘 돼서 작물이 많이 생산되면 오히려 농부들이 가난해지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쌀이 비싸다고 해서 조금만 먹지도 않고 쌀이 싸다고 해서 많이 먹지 않는 것처럼 곡물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저렴해져서 오히려 농가가 손해를 보는 현상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폭락해서 미국의 콘벨트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정치, 사회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상품성 좋은 옥수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공급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계속 궁리해왔습니다. 수출도 하고 술도 만들어서 팔고 액상과당으로도 만들어서 팔고 사료를 만들어서 팔아도 남아 돌게 됩니다. 그러던 2005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가 엄청난 옥수수 처리 방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옥수수를 정제해서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인데요. 부시 행정부는 2022년까지 360억 갤런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자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3년 이후 유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찾아 나서던 시기였죠. 당시 미국은 석유에 환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똥꼬쇼도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이런 중동의 석유값 장난 또한 바이오 에탄올 개발을 통해 줄여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 증가는 당시 미국 사회 문제의 해결사였어요. 대기 오염도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도 챙길 수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면서 옥수수 가격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진짜 미국인들이 잔뜩 신났겠죠. 하지만 이런 친환경 자원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 수입국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식재료로 쓰이는 옥수수 공급량은 줄어들고 식량과 가축사료로서 옥수수가 꼭 필요한 수입국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옥수수가 주식이어서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당장의 식량 문제를 걱정할 형편이 됐고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 미국산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 세계 옥수수들의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식량이나 연료냐 하면서 시위도 일어나고 세계의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중지를 요청합니다. 2007년에서 2008년에는 이런 바이오 에탄올 생산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장 먹을 옥수수도 부족해 죽겠는데 미국 니네는 그걸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고 앉아있냐 하면서 화도 나는 거죠. 바이오 에탄올은 가솔린 대신 넣거나 가솔린과 혼합주유해서 차량을 굴립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 에탄올은 뽑아낼 때의 효율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대형 SUV 그러니까 현대 팰리세이드만한 차에 한 번 만땅 채울 만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려면 사람 한 명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의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인 줄만 알았던 바이오 에탄올이 사실은 석유에 비해 드라마틱한 온실가스 절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에 대해 규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죠. 현재 미국산 옥수수의 47%는 가축 사료로 이용되고 13%는 수출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10%만 쓰이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30%가량이 쓰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2018년 이후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수입산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어서 바이오 에탄올의 수요도 낮아질 줄 알았지만 미국은 아직 또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계속 생산해야 옥수수 가격도 방어할 수 있고 연료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옥수수 값은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이전에 비해 꾸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몇 개 괴물 기업들의 횡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몬산토와 카길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선 몬산토는 여러 작물들의 종자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에서 판매하는 옥수수 종자를 심으면 일본 옥수수 종자를 심었을 때의 수확량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옥수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 농민들은 몬산토의 종자를 선호하는데요. 보통 종자를 사서 그 수확물을 얻으면 그 수확물을 다시 심어서 경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X같이 기업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종자를 한 번 심으면 수확물이 나지만 그 수확물을 다시 심으면 싹이 트지 않는 종자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옥수수를 심을 때마다 몬산토에서 종자를 살 수밖에 없고 생산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자 종자를 파는 게 불법이 돼서 아예 고자 종자는 아니지만 2대 종자부터는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 종자를 파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겔이라는 세계 최대 곡물 유통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작물을 매입하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보통 유통에서 하면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옥수수 시세에 따라서 비쌀 때는 공급량을 늘리고 저렴할 때는 공급량을 줄이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겔이 잡고 있는 옥수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점 수준이어서 카겔의 손가락질 한 큐에 옥수수 시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옥수수 가격이 인간 필수재 물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2021년 초부터 이 옥수수 가격이 다시 최고치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이 2019년 겪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많은 돼지가 폐기됐었고 새롭게 돼지 사육 두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중국의 옥수수 사료 수입의 대규모 증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옥수수 비축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동태평양 부근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옥수수 농사가 세계적으로 흉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옥수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가축의 사료를 옥수수 위주에서 밀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옥수수만큼의 사료 효율은 안 나오지만 옥수수를 먹이면 수지 타산이 점점 안 맞고 수입산 고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대인 처참한 성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먹는 곡물의 80%가 수입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사이도 좋고 수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대규모 농업으로 엄청난 식량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전쟁 없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농장과 자동화 농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서 미국산 옥수수의 원가를 떨어뜨리고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의 파워는 핵폭탄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꾸준하게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처럼 농업 보조금도 지급하면서 식량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후 여건과 좁은 국토 면적, 높은 산지 비율 탓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농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 자급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은 거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옥수수만큼은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식량의 무기화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먹을 거로 치사하게 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치사하게 굴었을 때는 가장 무서워지는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피트실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